어설픈 허세가 들어와 있더라고. 허스미가 커질 단계가 아닌데 커져 있더라고. 저거 빌린 돈인데 자기 돈 아니잖아. 그 이자까지 주고 있는 돈이잖아. 기본적으로 그 돈을 지키면서 불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돈으로 인해서 사업을 해야 돼요. 그 계획으로 가야 되는데 번 돈을 족족 다 쓰네. 사업이 잘 될 때만 있냐고. 힘들 때도 있지. 하락세를 겪는데 결국 그 하락세 안에서 그 투자금 갖고 생활비를 다 쓰는 거예요. 이자를 주면서 남의 돈 갖고 이자 갚으면서 생활비 쓴다는 게. 그렇게 망하고 나서 대화가 내가 그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지. 이영재의 솔직한 사업 이야기, 이솔사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돈의 가치, 내가 돈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변화.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뭐 고등학교 때 돈이란 게 엄청 귀한 거, 나한테 많이 없는 거, 나한테 많이 있을 수 없는 거. 어렸을 때야 500원, 1000원만 있어도 엄청 큰 돈이었어요. 우리 20대 때는 통장 잔고를 항상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알바 이런 거 많이 했을 텐데 저는 그것도 싫어했어요. 알바도. 왜? 깨작깨작 몇천 원씩 주거든. 제가 중학교 때부터 키가 컸어요. 체격이 좋으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노가다 뛰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노가다 뛰면 4만원 줬는데 일 열심히 하니까 용역사무실 통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가자고 연락 와. 4만원에 4천원 뗐었던 것 같은데 안 떼고 해주고 막 했던 사장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생활비 벌어 쓰고 했었는데 아르바이트보단 더 주니까, 그때 아르바이트 하루 하면은 시간당 1,000원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노가다 뛰면 4만원을 주니 많이 준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몸이 좀 고되더라도 약간 신체적 조건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면서 아르바이트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고 노가다는 정말 많이 뛰어본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때 때는 모이는 돈이 아니더라고. 사건 사고가 중간중간 생기면 빚이 생겨요.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지. 빚을 갚고 나면은 사건이 또 생겨, 또 빚이 생기고 악순환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20대 저의 돈은 그랬었어요. 사업도 그 20대에 시작을 했고, 제 주위 또래보다는 많이도 벌어봤고, 그때는 친구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니까 흥청망청 쓰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진짜로 녹아서 없어지는 돈. 그리고 사건 사고 터지면 빚이 생기는 시대, 마이너스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미친 듯이 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 쓸 시간이 없어. 어떤 돈이 모이네. 돈이란 게 참 신기한 게 쓸 시간이 없어야 모이더라고. 그래서 30대 나의 돈은 내가 새로운 도약, 점프 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돈이었어요. 운이 좋아 30대에 돈을 더 벌 수도 있는데, 대기업에서 자제들은 그런 금융교육, 돈에 대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자란 사람이 큰 돈이 들어와도 그걸 지키는 법을 잘 몰라요. 큰 돈이 들어와도 그만큼 쓰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허영심이 채워지고 허세가 채워지고, 돈 벌면 하는 게 차부터 바꾸고 집부터 사고. 그래서 그 과정을 저도 겪었죠. 거의 꽂혔던 게 차죠, 차.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40대가 되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그때 이걸로 이렇게 재테크 해놓을 걸.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40이 넘어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투자에 관한 생각을 하는 돈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40대부터는 까먹어도 크게 까먹어요. 많이 크게. 이건 사치와는 달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도 있는 반면에 코인도 있고 주식의 선물 옵션도 있고 조금씩 해봤는데 투자의 개념이 아니더라고. 그리고 그걸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그건 나한테는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뭐 조금 해서 까먹었죠. 이제는 그냥 장기 투자 형식으로만 해놓고 있는데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투자를 해서, 근데 그게 가족이 있으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관점이 바뀌는.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돈이 내 통장에 지나가는 돈, 뭐 들어오면 나가니까 녹아 없어지는 돈, 그리고 삶도 녹아 없어지게끔 살았고, 제가 보험업을 하면서 아웃소싱을 같이 했어요. 겸업으로. 결혼하고서는 보험을 하고 많이 벌었어요. 급여가 1,000만 원 밑으로는 안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하고 아웃소싱으로 따로 벌고, 그래서 커지고 커졌었는데, 아웃소싱을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와요. 아웃소싱이 뭐예요? 직원을 써서 대신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내가 주니까 200만 원이 10명만 돼도 2천이고, 근데 그거 30명만 되면 6천인 거예요. 근데 딱 30 됐을 때인데 6천만 원이 내 통장에 꽂히고 하니까 벌벌벌 떨었죠. 그때는 한 달에 솔직히 6천이 뭐야. 아웃소싱은 부가세를 받으면 다 내야 되잖아요. 부가세 자료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부가세를 내려가는데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현금으로 갖다 냈던 것 같아. 내 기분 좀 내보려고. 무서운 돈이었어요. 이게 돈 조금이라도 이제 실수하면은 액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이제 뭐 접대할 자리도 있고 이러면은
이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좁고 시야가 좁으니까 겁이 나는 거야. 그 과정을 지나고선 깨고 나오니까, 이게 그냥 크게 보면 되는구나.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는지 그것만 보면 별게 아닌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벌벌벌 떨면서 막 이체할 때도 계속 꼼꼼하게 검수하고 따지고 또 검사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좀 무뎌지더라고. 이게 액수가 커지는 거지. 제조업도 하고 하니까 돈 들어온 액수도 커지고 막 통장에 찍히는 돈도 커지고 그러니까 이게 돈 같지가 않은 거야 어느 순간부터는. 근데 나 혼자 미친놈 마냥 부루마블을 하고 있는 거야 부루마블. 그래서 실수한 적도 많아요. 돈 더 많이 입금했어. 29살 땐가? 그거 보험 때문에 수수료 보내줘야 되는데 14만원 보내야 되는데 140만원 보낸 적이 있어요. 와, 그걸 보내고 났는데 실수했는데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지 죽겠더라고. 그랬는데 30대 때인가? 내가 실수한 건데 돈을 다른 계좌로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또 돈을 보냈더라고. 기가 막힌 거지. 한 자리 틀린 계좌가 있는데 한 500만원. 근데 은행에 전화하니까 반환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동의를 해야 반환이 된다. 그때는 또 기다렸던 것 같아. 이제 커진 거지. 마음의 그릇이. 돈 그릇이 커진 거예요. 여유가 생긴 거지. 그래, 뭐 준다는데 기다리지. 그런데 그걸 20대 때 했으면은 아마 그게 내 전 재산이었을 거고 덜덜덜 떨고 있었을 거예요. 막. 그런 과정이 있더라니까요. 그냥 커가는 과정.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실수할 때는 이제 부루마블 되는 거예요. 종이돈이야, 종이돈. 그걸 더 크게 느꼈던 게 직원이 처음에는 이체할 때 덜덜덜 떨었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면은 돈 이체할 때 액수가 커져도 별로 신경 안 써. 몇 억씩 막 이체할 때도. 근데 이제 거기서 실수 나오니까 좀 꼼꼼하게 하게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이런 돈 그릇이 커지는 것 같아. 돈에 대한 가치관, 개념. 근데 이제 가치관 형성을 잘못 시켜놓으면 망하는 거지 뭘. 그냥 쫄딱 망해요. 네 돈, 내 돈, 뭐 세금 이거 다 따지고 살아야 되는데 다 써버리거든. 그래서 사업은 단계적으로 밟아서 올라오는 게 좋은 게 작을 때 실수를 해서 내가 꼬꾸라져서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해야지 좀 안정적으로 나중에 자리를 잡지. 진짜 운이 좋았어 엄청 벌었는데 큰 실수해서 난리잖아요. 내 기본이 커지지가 않았을 때 망한 거는 못 일어나더라고. 아니면 일어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든가. 액수가 크거든. 내가 감당할 만한 액수가 아니거든.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자기는 사업이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조금 되는 것 같으니까 이쪽 저쪽 몇 억이라는 돈을 투자 받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쫄딱. 이제 투자금도 다 날리고 뭐 코로나 이슈 상황도 있었는데 근데 옆에서 지켜보니 돼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돈에 대한 가치관이 자기의 기준이 안 생기고 그게 되면 진짜 큰 문제가 생긴다.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돈은요 내가 갚기도 힘들어요. 운이 잠깐 좋아서 돈이 좀 돌았던 사람은 이게 잠깐 돌았던 돈이 내 최고의 돈이거든. 그건 잠깐 맛만 본 거잖아. 내가 벌었던 돈이 아니에요. 순수익이 아니잖아. 매출이에요. 매출을 내 돈이라고 생각해서 망하면 내 매출이 10억이었어 근데 내 순수익이 1억이었어 월급쟁이로 치잖아요. 한 달 순수익 500 번 거라고. 뭐 내가 10억이라는 빚이 생겼어. 10억 갚아요? 못 갚아요. 근데 내가 순수익으로 10억을 벌어봤어. 근데 내가 10억이 빚졌어. 그러면은 갚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내가 빚을 졌을 때 순수익으로 벌어본 돈보다 터무니없이 크면 못 갚아요. 그만큼 저축, 투자, 재테크 안 해봤을 거거든. 매출에서 투자, 재테크하지 않잖아요. 순수익 갖고 하는 거지. 매출이 중요한 거예요. 매출이 내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망해요. 가끔 부가세 같은 거 들어오면 다 자기 돈인 줄 알고 쓰시는 분들 그거 쓰면 진짜 큰일 납니다. 언젠간 돌아오거든. 그걸 내야 될 시기가. 그냥 내가 빚을 내서 먼저 땡겨 쓰고 나중에 갚겠어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만큼 비효율적인 사고는 없어요. 특히 개인 사업자들 나중에 세금 낼 때 보니까 왜 세금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본인 순수익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부가세 다 집어쓰는 사람 치고선 나중에 고생 안 하고 날아가는 사람 없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저는 그 세금 통장이라서 세금을 다 빼놨어요. 그럼 없는 통장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그냥 OTP도 안 만들었어. 은행 가서 정리하려고. 부가세 낼 때 다 찾아갖고 인증사진 한번 찍고 뿌듯하게 갖고 잠깐 5초 동안 돈이 많으니까 무적이 돼 있어. 기분이 상승해서 나 돈 많아. 갑자기 5초 후에 나 돈 없어. 거지야. 짜증나. 이렇게 되는 5초 무적. 근데 이제 단계별로 겪으셨으면 좋겠다. 너무 한순간에 1억 천금하면 날아갈 때도 1억 천금으로 날아가더라고요. 내가 망했을 때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 해놔야 되는데 그냥 전진 앞으로만 하고 있더라. 그걸 좀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돈에 대한 준비를 좀 해라.
앞으로에 대한 준비를 좀 해라. 나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당해봤고 이렇게 고생해봤다. 근데 다시 일어나서 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차곡차곡 쌓인 그 돈에 대한 경험치였던 거예요. 갚을 수 있는 돈. 근데 갚을 수 없는 돈을 내가 집어쓰고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은 다시 못 일어나요. 갑자기 몇천억을 내가 사고를 쳤어. 어떻게 갚아요? 못 갚지. 못 갚는 돈이에요, 그거는. 몇천억이 뭐야? 몇백억도 못 갚겠다. 왜? 내가 순수익으로, 순자산으로 못 가본 영역이거든. 근데 내가 가본 영역이면 내가 했던 일들이 그 자본을 만들 수 있는 일이고 그 순수익을 만들 수 있는 일이거든요. 다시 해서 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망한다? 솔직히 몇십억 빚지는 건 다시 갚고 일어날 수 있어. 근데 몇백억까지는 나도 못하겠어. 왜? 매출은 찍어봤는데 순수익으로는 못 남겨봤거든. 못 해본 영역이라서 전 단계에서 망하면 해봤던 거고 벌어봤던 거기 때문에 버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집어쓰지 말고 지켜라. 그래서 처음부터 말했던 거는 그 돈에 대한 가치와 돈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돈을 지킬 수 있다. 지키고 나면 길도 생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